그리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저는 현재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주식시장의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지난달인가요? 모 해외 이제 IB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게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IT 관련된 깊이 있는 보고서였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둔화세로 갈 거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것도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7월 말부터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고,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이신 저희 본부장님이 한 말씀 이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엔비디아 AI 이쪽이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을 보시면은 연간 매출 증가율이 엄청나고요. 이익 증가율도 그에 상당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인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뭔가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 이 도구가 인류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 인류가 그렇지 못한 인류를 이제 제압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게 저는 인류의 투쟁의 역사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도구를 먼저 선점하기 위함이고요. 그 도구를 경쟁에 굉장히 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쪽에 시장의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그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현재 주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까지는 AI 관련돼 있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에만 과거에는 집중을 했었다면은 이 AI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 서비스들,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 관련돼 있는 섹터들, 전력의 수급 문제는 AI가 아니더라도 항상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섹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모든 기업들이 집중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실제 AI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하고 실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AI 반도체 섹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초에도 얘기한 게 AI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일상생활에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한두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들어서 약간 반성하고 있는 게, 챗 GPT를 이제 써보셨나요? 써봤죠. 예. 주로 어디에 쓰세요? 번역할 때 많이 쓰고요. 예, 저도 많이 쓰는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챗 GPT를 잘 사용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똑같은 거를 물어보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표현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이제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거를 번역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으로 뭐를 더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맞춤을 이제 답을 이제 주는 건데,
이게 전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되게 능동적으로 사용하면 그 이상으로 얻을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겠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운용사들 만나보면 결국 이게 트렌드는 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아주 확고한 뭐 신념을 가진 매니저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뭐 이 트렌드가 이렇게 쉽게 꺾일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사실 그 전력 관련된 문제들. 그게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최근 뭐 영국이나 뭐 호주나 뭐 프랑스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가 많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다시 원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 뭐 대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도 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될까요? 뭐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에너지원으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과거보다는 신재생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저희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식시장에 관심을 받는 부분들은 에너지원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매우 부족한 이 전력 공급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좀 많이 짓고 그리고 좀 노후화된 설비 혹은 전송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요가 훨씬 큽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들을 조금 이제 개선시키고 있긴 한데 이쪽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그 인근에 이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발전원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인프라 네트워크가 그리고 기존 설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이 전력 시장의 포커스이긴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 뭐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변압 관련된 장비들 혹은 뭐 전선을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후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뚝딱하고 이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력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그런 액션들을 아마 주요 정부들이 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